1984년 5월 29일 오후 6시쯤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살고 있었던 당시 3살의 김형철 군이 실종이 됐습니다. 당시 이 김 군의 어머니께서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 어머니께서 잠시 공장 일을 돌보러 나간 사이에 이 3살이었던 김 군이 어디론가 사라진 거예요. 어머니는 일을 하시다가 뒤늦게 아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눈치챘고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웃 주민분이 어머, 아까 형철이 저기 시장에서 어떤 여자랑 같이 걸어가던데? 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곧바로 아들을 목격했었다는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모르는 한 여성이 이 김형철 군의 손을 꼭 잡고 아들한테 새 옷을 사입히고 있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당시 어머니는 너무 화가 나고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다 했겠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아들을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노심초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찾았으니까. 이내 바로 달려가서는 이 어머니, 이 아들의 손을 잡고 있는 여자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뭐야? 당신이 뭔데 우리 애한테 옷을 사입혀요? 뭐예요 당신? 하면서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막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아니, 그게요. 그러더니 이 여자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찾은 이 어머니는 한숨을 돌리면서 이 아들 김형철 군의 옷 뒤쪽에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적어둔 채로 다시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오후 교대로 잠시 분주한 사이에 어머니가 다시 이제 아들 잘 있나 싶어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아들이 또 없어. 아들이 있어야 될 곳에 없는 거예요. 어머, 얘 또 어디 갔어? 놀란 엄마는 다시 아들을 찾아 나섰지만 이번에는 정말 어디로 간 건지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놀란 어머니는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인근 지역에 대한 수색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찾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 김형철 군 실종이 된 거예요. 3살이었는데 아들을 잃은 이후에 이 부모님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이 문제겠습니까? 내 새끼가 없어졌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공장 문을 닫고 전국을 찾아 헤매기 시작하신 거예요. 전단지도 뿌리고 전국에 있는 보육원을 쥐잡듯이 그렇게 다 뒤졌지만 아들은 현재까지도 실종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 끝내 아들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께서는 먼저 돌아가셨어요. 이 김형철 군은 무려 하루에 2번이나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로 사라졌을 때 낯선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 여성이 강력한 용의자인데 그렇다면 이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만약에 이 여자가 범인이 맞다면 당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와서 아이가 있어야 될 곳에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없어졌어. 그 말은 이 여자가 뒤따라왔을 가능성이나 이미 이 아이가 이 엄마의 아들이다. 이 엄마가 항상 이곳에 아이를 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범인은 김형철 군을 범행 대상으로 찍어놓고 그 주변을 맴돌면서 기회를 엿본 건 아니었을까. 당시에 이 김형철 군이 살고 있었던 곳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시내에서 약간 떨어져 있었고요. 주변에는 농가 밭밖에 없었습니다. 공장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 이상 아이가 실종될 수가 없는 곳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는요 1980년대였다 보니까 CCTV가 지금처럼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김형철 군의 당시 동선 파악도 쉽지 않았습니다. 목격자 또한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범인은 아이의 옷에 연락처가 뻔히 있었음에도 이 부모에게 아이의 몸값을 요구하거나 이상한 전화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범인의 범행 목적이 돈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사라졌을 때 아이한테 낯선 여자가 옷을 사입히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점을 봤을 때 아무래도 아이를 팔아 넘기거나 이런 게 아닌, 아이를 가지지 못하거나 아이를 잃은 누군가가 자기 자식으로 키우고 싶어서 양육을 목적으로 아이를 납치해 간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아이가 늦더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지금까지 아닌 상황이니까 사망했거나 팔아 넘겨지거나 이런 게 아닌 어딘가에서 어찌됐든 양육의 목적으로 살고 있었으면, 차라리 그렇게 살아 있었으면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비하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결혼을 하려고 아기를 납치한 사건이나 아기를 잃은 엄마가 자식이 그리워서 납치한 사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추후에 이 사건들을 다룰 거예요. 여튼 이 김영철 군의 실종 또한 이런 게 아니었을까. 즉 어딘가에 생존해 있지 않을까. 현재 어머니와 어른이 된 이 김영철 군의 형, 이 큰아들 분만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어머니는 공장 기계 소리만 들리면 가슴이 막 벌렁거린다고, 돈과 아들을 맞바꾸었다라는 그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와서 가슴이 저민다고, 차라리 아들이 이제 눈앞에서 죽었으면 내가 눈이라도 편히 감을 텐데 지금이라도 돌아올 것만 같아서 포기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직까지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고. 경찰에 따르면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된 후에 48시간이 지나면 단기 실종 아동은 장기 실종 아동으로 분류가 되는데, 단기에서 장기로 넘어가는 순간 아이를 찾을 확률은 급격히 낮아진다고 해요. 단서를 찾기도 어렵거니와 부모와 실종 아동의 유전자를 확보해 두었다가 가족을 발견하는 행운이 이뤄지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마땅히 이제 손쓸 방법이 없다고. 그렇다 보니까 요새는요, 아동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이 아동 사전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기를 가지신, 아기를 이제 임신해 있거나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셨다가 등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전드림이라는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셔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김영철 군은 3살이었던 실종 당시 긴 얼굴형에 이마 중간에 흉터가 있었고 귓볼이 크다고 해요. 그리고 머리가 앞뒤로 많이 튀어나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3살이었다 보니까 얼굴이나 윤곽이 좀 많이 변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로 추정해서 얼굴 몽타주를 그려봤을 때 옆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현재 당연히 30대가 넘은 성인이 되어 계시겠죠. 도대체 누가 3살이었던 김영철 군을 납치한 걸까? 범인도 범인이지만 늦더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무사히 김영철 군이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제가 이제 좀 살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지고 온 사건이에요. 늦더라도 어머니가 포기만 하지 않으신다면 아들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린 김영철 군에게 옷을 사입히던 여자. 아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래서 오늘은 1980년대에 실종됐던 김영철 군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